호우 시절. 그러면 원우 씨는 원작과의 차이점이 네. 어떤 부분에서 발견됐어요? 뭐 아니면 뭐 인상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시면. 참고로 저희가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존의 방송보다도 훨씬 더 각자의 그냥 생각만 갖고 지금 오늘 왔어요. 맞아요. 맞다. 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땐 다 똑같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몰라요. 지금 서로가 무슨 말을 할지. 걸음이 흘러갈지는 전혀 뭐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의 생중계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냥 잡음만 뺄 거예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녹음 파일이 릴리징 될 때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조제를 저희가 지금 극장에 영화관에 걸려있는 영화를 막 저희가 너무 발굴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발굴은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마 스포가 다량 나갈 수 있으니 영화를 보시고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고 들으세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전부입니다. 네. 아주 적절한 공지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원작과의 차이점은 역시 조제라는 캐릭터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기를 할 때. 원작에서는 이 이케와 키치즈루와 츠네오라는 캐릭터가 20대 초중반에 뭐 비슷한 또래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원작의 조제에서는 한국판의 조제에서는 한지민 씨가 남주혁 씨보다 나이가 많은 걸로 나와요. 맞아요. 그것도 뭐 3-4살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거의 5살에서 10살 차이에 그러니까 꽤 큰 갭이 있는 걸로 상당한 나오죠.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단 나온다는 거가 첫 번째. 그리고 한국이라는 게 한국의 그 어떤 나이 문화라는 게 미묘한 계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위아래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서 출발한다는 게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나이의 측면에서는 조제가 위에 있는 느낌을 일단 주고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저는 첫 번째 차감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조제의 어떤 마음 상태인데요. 일본판에 비해서 조제의 그 한국판의 마음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한국판 조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허언증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지금 되게 구라쟁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나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 일단 처음 영화 시작하면 나온 얘기가 그거거든요. 베를린이었나? 부다페스트였나? 부다페스트.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죄송합니다. 그 1987년 나는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어.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의 어떤 에고가 되게 그 마음의 갑옷이 더 겹겹이 둘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뚫고 가기가 사실은 그 남자 주인공으로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혹시 죄송한데 남자 주인공 이름 기억나세요? 김영석이었어요. 영석이가 이거를 뚫고 가기가 츠네오에 비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조제가 일본판 영화가 끝날 때 이 조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달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판에서는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넘어지는 장면에서 시작해요. 맞아요. 그래서 영석 씨가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그리고 이때 이 현장에는 할머니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한지민 씨가 한국 조제는 한국 조제 일본 조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국 조제는 자동차를 운전해요. 한 걸음 더 진일보한 거죠. 아주 큰 그 진보가 있었던 거죠. 뭐 중간에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한국판 조제는 일본판 조제 제작 15년 뒤에 만들어진 사족이자 출신인 동시에 이거를 일종의 속편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제가 좀 더 조제라는 캐릭터가 그러면 더 성장해 있었던 걸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 뒤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제가 성급하게 먼저 나가는 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2020년의 조제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 했잖아요. 맞아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인 거죠.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걸로 보셨다. 그럼 재밌다. 저랑 아예 달라요.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원작과의 차이점. 원작과의 차이점 저는 좀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김종관 감독이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면 츠네오가 욕먹지 않는 구도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그건 저 완전 동의해요. 츠네오를 너무 사랑했었던 김종관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츠네오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근데 아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작은 변화를 통해서 아주 큰 새로운 결과값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비중이
매우 축소돼요. 다른 인물들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친해오와 조제가 아니라 영석이와 지금 한지민 씨가 맡은 한국 조제 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네. 인물들이 거의 축소가 되고 일부 새로운 캐릭터가 드러나요. 네. 먼저 일단 교수, 여자 교수, 네. 그 박예진 씨가 맞습니다. 연기를 했죠. 네. 원작에서는 파트너였던 친구의 역할은 그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냥 딱 파트너로만 끝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동등한 친구 관계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여자 교수가 돼서 네. 일종의 위계 관계가 그쵸. 성립이 돼요. 영향력을 행사하죠. 네,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자 교수 좀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느낌의 사람 있잖아요. 말만 많은,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캐릭터가 한 명 나오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건 할머니의 캐릭터가 너무 약해져요. 할머니가 뭐 사실 뭐 학생 나 좀 도와줘 뭐 대사는 이 정도? 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 화장실 안 가고 요강을 쓰는 그냥 그런 장면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할머니의 비중이 매우 적어져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조제라는 사람이 일본 편과 다르게 한국 조제는 네. 본인이 휠체어로 하다가 넘어져서 만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네. 첫 장면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네. 이미 되게 자존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한지민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네. 그리고 영석이 역시 네. 즉 친해오 역시 원래 일본판 조제에서는 네. 얘가 구김이 없는 애였단 말이야. 네. 근데 얘에 대한 히스토리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래서 구김 없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얘도 취업에 되게 목말라 있어요. 그렇죠. 얘도 취업에 되게 목말라 있고 근데 누군가를 또 선하게 대하기는 해. 그리고 또 여자는 좀 좋아해. 그냥 이런 캐릭터가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리고 여기서도 잘생겼죠. 잘생겼죠. 그리고 여러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네. 그런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원작만큼 밝지 않아요. 맞아요. 즉 이 사람도 결핍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관계에 있어서 조금씩 어설플 수 있다라는 포석을 까는 거죠. 네. 김종관 감독이.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왔고 마지막에 네. 사실 일본판에서 굉장히 명장면으로 많이 분류가 되는 그 우는 장면도 네. 사실 이해될 수 있게 되게 나타나고 그렇죠. 그 동선상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친해오를 위한 변명을 좀 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친해오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점에 저 완전 동의해요. 그리고 조제 역시도 네. 그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하고 자존하는 네. 부분이 이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더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저는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일본판 조제는 조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결핍이 곧 그녀의 매력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센스 있는 말이나 네. 요리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한국판 조제에서의 한지민 씨가 맡은 조제는 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왜 남주혁이 왜 빠진 거야? 이 조제 한지민한테 왜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잘 개연성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했고 갑자기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울게 되는 그런 로맨스가 펼쳐지는 걸까에 대해서 이 개연성이 전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조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지민이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요리 장면도 네. 원작은 되게 맛있어 보였거든. 색감 같은 게. 근데 별로 맛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두워지니까. 스팸이나 굽고. 스팸은 좀 그래도 스팸은 약간 치트키잖아. 근데 그 전에 뭐 찌개 같은 경우는 네. 한식으로 만든 거겠지만 네. 원작에서의 그 뭐 계란말이 같은 걸 색감을 되게 예쁘게 그 이누드 이신 감독이 조명을 활용했다면 네네네. 여기선 색감 자체가 되게 우중충하고 네. 블루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음식이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충분히 그 친해오가 영석이가 다시 이 공간을 발걸음하게 하는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네. 잘 공감이 안 가는데 벌레 기어다니고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네. 조금 평가를 박하게 했던 이유는 네. 도대체 둘이 어떤 면에서 사랑하게 된 걸까? 이 개연성이 제가 잘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뭐 대리 변명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친해요.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 역시 그 영석이 캐릭터 역시
되게 2020년에 이 한국적 현실 속에서 되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막 바깥에서는 뭐가 쉽지가 않고 뭐 그 교수가 자꾸 길을 막기도 하고 그쵸. 그런 식의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속편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또 일종의 뭐 속편이자 평행우주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츠네오라는 남자 캐릭터의 본질 자체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 말씀하신 개연성의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 개연성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회적인 어떤 현실의 그런 어떤 궁핍함이랄까요? 네. 어려운 부분으로 좀 이항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바깥 세상에서 네. 얻는 결핍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일본판에 비해서 한국판의 캐릭터가 더 크기 때문에 한지민에 대한 어떤 뭐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제가 또 좀 못되게 표현할게요. 네. 그런 분들이 더 잘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한지민 씨가 별로 빛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남자 캐릭터로 하여금 한지민 씨에 대한 조제에 대한 어떤 내가 이 사람을 더 이렇게 돕고 싶다. 그리고 사실 뭐 일본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영석이라는 캐릭터는 조제를 돕는 것만큼이나 할머니를 도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만난 할머니도 막 돕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 자체가 그대로라고 했을 때 바깥 세상에서 겪은 결핍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지민 씨의 그런 설령 일본판보다는 덜 빛나더라도 그런 돕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게 그 발동이 걸리는 그러기에는 충분한 낙차가 아니었나라는 뭐 설명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 네, 이건 뭐 저희끼리 한다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각자의 개인 의견인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츠네오라는 캐릭터나 그 조제라는 일본판에서 보여줬던 캐릭터가 네. 다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구축됐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한국판은 제가 그만큼 많이 안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나의 역할이었던 수경이도 굉장히 롤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수경이가 담당하는 역할도 되게 작아지고 네. 그래서 조제를 상징하는 느낌도 뭔가 더 폭발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츠네오 역시도 츠네오의 행위가 어떤 캐릭터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입체적인 증거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가 봤었던 각자가 보는 시선으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구원자 컴플렉스로 보는 거고 네. 어떤 사람은 쟤는 원래 그냥 되게 착한 애인가 봐. 이런저런 사람들 돕기를 좋아하나 봐. 네. 행위는 같지만 본질적인 의도가 다를 수 있는 이 캐릭터의 분석이 각자의 그냥 관객에게 내어 맡기는 거죠. 그냥 이 어떤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종관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의 영상미에 대해서는 네. 감독이 조금 우울하게 블루톤을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런 주제의식은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떤 극본의 탄탄함, 서사의 탄탄함에 있어서는 네. 관객을 조금 더 상상할 수 없게 오히려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유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캐릭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착한 애니까 그냥 도와줬고 그래서 둘이 사랑하다가 깨끗하게 헤어졌어. 마치 그 2003년판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네. 많은 사람들을 개운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 개운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종관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부분 저는 완전 동의해요. 그래서 그 개운하지 못함을 내가 정리해줄게. 근데 너무 많이 정리한 느낌인 거죠. 전 오히려. 그래서 저는 범작이라고 했고 망작이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아니면 설명이 너무 없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설명이 그냥 그냥 딱 하나의 캐릭터로 그냥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냥 얘 착한 애고 얘는 네. 그냥 바른 애고 남주역은 지금 영석이는 네. 바르게 그냥 사랑했었고 네. 그냥 책임감을 갖고 행동했었고 네. 왜냐하면 츠네오에게 제가 분노했었던 이유는 네. 책임감 없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네. 저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 이게 저의 그 생각이었고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젊을 때 그럴 수도 있어.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의 영석이의 모습은 영석이는 책임을 다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조금씩의 정도의 변화를 줬지만 네. 큰 결과값이 바뀌는 거를 줬다는 제가 말을 했잖아요. 네. 작게 바꿔놓은 것들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무 많은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지만 네. 발굴 채널이니까 네, 네. 영석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이 기본 플롯은 같아요. 네, 네, 네. 다시 옵니다. 네. 그래서 조제를 만나러 와요. 네. 그리고 조제가 영석이한테 뭐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꺼지라고 해서 네. 밖에 나가잖아요. 네. 여기서 일본판은 네. 신발을 신는 정도였어요. 근데 한국판에서는
아예 문 밖으로 나갑니다. 겨울의 장면으로. 네. 아예 문 밖으로 나가고 장애를 갖고 있는 움직이기 힘든 조제가 그 철문을 즉 문을 2번을 건너는 거죠. 네네.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인 조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제가 되게 강렬하게 잡아요. 네. 여기서 츠네오가 네. 이미 츠네오의 무책임함은 여기서 이미 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서도 그 수족관 앞에서 네. 조제가 이제 이별을 이야기할 때도 네. 침묵이 아니라 즉 관객이 상상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이건 조제의 결정이었다. 조제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츠네오는 츠네오의 할 일을 다 한 거다. 라고 해서 츠네오의 어떤 죄의식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선에서도 가나에를 원래 바로 만나서 갑자기 그렇죠. 또 쳐울던 그 네. 장면이 사라지고 네. 그냥 그 시간이 한참 흘렀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무려. 네. 그 절대 비난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니 그럼 걔는 뭐 수절해야 돼? 그거 없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동등하게 사랑하는 캐릭터로 네. 되게 건강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영화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사실 전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그렇게 비토하듯이 얘기했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했어요. 영화를 통해서 이누도 이신이 말하려고 했었던 사랑의 감정은 무엇일까를 저는 오히려 다시 생각했어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정말 그 뭐 희극 비극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냥 영화 자체를 통해서 이누도 이신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츠네오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 네. 다만 지금 한국판에서는 이 모든 부분이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 그 텐션이 많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게 그런데 그 영화의 악덕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악덕이 될 수는 없죠. 근데 네. 영화 전체적인 구조가 네. 조금씩 그 변인을 통해서 그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명작의 반열에 있었던 영화를 굳이 리메이크해서 범작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라는 수준으로 제가 지금 자꾸 동어를 반복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진 거죠. 캐릭터 한 명 하나하나가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제 역시도 한지민 씨가 그리고 조제가 너무 이뻐. 네. 한지민 씨가 예쁜 게 문제는 아닌데 네. 조제라는 캐스팅에 맞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즉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의 한지민 씨의 연기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지민 씨의 다른 모습들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건 뭐 미에 대한 관점은 주관적이지만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걸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또 그 영석이가 조제에게 빠지는 이유에 대한 관객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설명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건 이제 조크나 선생님 말이 맞는 게 너무 쉬운 길은 간 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냥 어떤 미녀 배우를 기용함으로써 조제를 왜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 설명은 뭐 없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객들이 어떤 결핍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영리한 장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인 건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되게 전 마지막 부분은 되게 동의를 해요. 근데 그리고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저는 한국판 조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판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한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네. 저는 애초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만약에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이 영화의 그 조제와 츠네오라는 캐릭터를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 캐릭터를 정말 사랑한 거예요. 이 김종환 감독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벤져스에 대해서 뭐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을 정말 우리가 그 캐릭터를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네. 그 캐릭터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1기가 지금 끝났지만 만약에 다음 이제 2기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도 토니 스타크가 있다면 그걸 누가 하게 될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람들의 되게 많은 뭐 왈가왈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뭐 인어공주라든지 뭐 알라딘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죠. 김종환 감독은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작품을 거의 그 반열에 오를 만큼 예를 들어서 좋아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했다면 이 영화는 한국판 영화는 일본판 영화를 뭐 뛰어넘겠다든지 동화를 반복하겠다든지 이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 캐릭터들에 대한 일종의 트리뷰트를 바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조제에 대해서는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15년 동안 힘들었지. 15년 동안 나는 너가 정말 살아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너에 대해 생각했어. 근데 15년 동안 너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보니까 쉽지 않았겠더라.
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고 뭐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라고 하는 캐릭터를 하나의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15년 전보다는 훨씬 좋은 남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츠네오라고 하는 평행우주에서 가능할 법한 일종의 연하남을 하나 등장시킨 건데 영석이라는 영석이를 뭐 츠네오의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죠. 좀 그 책임감 측면에서도 많이 달라요. 네. 적어도 영화에 드러난 그런 근거들로만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그 영화에 드러난 걸로만 지금 판단하는 그쵸. 사람들이니까 네. 15년 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석이 말씀하신 대로 전 뒷부분은 완전 동의하는 게 남자 캐릭터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 정밀 타격처럼 저희가 욕했던 부분들을 다 끊어놨어요 지금. 그 귀책 사유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저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수경이 캐릭터가 정리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일본판에서는 가나에랑 츠네오가 사귀는 건지 아닌지 저희도 헷갈렸잖아요. 결혼을 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귀는 걸로 봤고 그 조쿠나 선생님은 썸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아 처음에 네네. 일본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근데 지금 한국판에서는 수경 씨가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빠 저희는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주역의 영석이 캐릭터가 이미 거기서 처신을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 수경이로 하여금 확실한 그런 연애 상대라는 느낌은 그런 헷갈리는 느낌은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츠네오에 비해서는 되게 처신을 잘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어떤 그 속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속편이라는 건 너무 이제 저의 그냥 상상인데. 근데 그러니까 츠네오와 영석이를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가정이다. 뭐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까지 다른 캐릭터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 얘기로 돌아가요. 일단 나이 관계가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뭐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 일본판에서는 츠네오는 되게 지하 세계와 이런 막 걸쳐 있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자카우스에서 막 뭐 야쿠자들이랑도 얘기해보고 영석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방대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지방대에 대한 대사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매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맞아요. 그래서 뭐 츠네오는 되게 본인이 원해서 마치 뭐 자판기에서 뽑듯이 선택지가 많았던 친구인데 난 뭐 지하로도 갔다가 지상으로도 갔다가 뭐 누구도 만났다가 했지만 영석이는 그런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는 15년 동안 흐른 우리 이 사회에 저희 지난번 방송 말미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5년 동안 자수성가의 그런 의미들이 이제는 거의 퇴색됐고 계룡남. 네. 사회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이동 자체가 좀 힘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맞아요. 그 모습 속에서 츠네오 그 남자 캐릭터를 한번 배치시켜 본 거죠.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되고 사회는 정말 더 딱딱하게 굳어가고 자수성가는 더 힘들어지고 힘든 상황에 놓여지면 이거를 뚫기는 정말 거의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남자 캐릭터. 하지만 그런 남자 캐릭터에게도 여전히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이 비루한 나지만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뭔가 나의 존재 의미를 찾고 싶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근데 저는 여기서 구원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는 보겠는데 네. 여기서 구원자의 컴플렉스가 있는 영석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도와주는 양선의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구원자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석이가. 그러니까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하셔서 그럼 제가 표현 수정할게요. 첫 번째 영화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판에서는 굳이 휠체어를 고쳐주면 되는 일을 갖다가 휠체어를 사주지도 않고 처음에 자기가 막 업고 다녀요. 그래서 조제를 다 자기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츠네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휠체어 사자 이러면서 조제를 다시 또 상심하게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다가 다시 그 문자의 옥에 갇혀버리는 츠네오의 모습이 보였었던 반면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얘는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사려 깊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단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조제가 영석이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무엇인가의 행동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석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남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좋은 남자죠. 네. 더 좋은 남자예요. 영석이가 좋은 남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네네네. 근데 다만 저도 이런 것 같아요. 김종관 감독이 이누도 이신의 영화를 뛰어넘을 생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의도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보는 이의 입장에선 이런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 네. 가우디가 만들어 놓은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설계도면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네. 성당을. 네, 성당을. 근데 성가족 성당을 아직도 네네.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과연 이게 그 원작자의 느낌대로 과연 나타날까? 마치 다시 얘기하면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가 네. 그 미완성 작품이 있는데 네. 몇 개의 피에타 중에 네. 근데 그 피에타 하나를 굳이 누군가가 거기다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그냥 오마주를 했던 네. 부분에선 예술 작품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네. 그냥 보는 이의 입장에선 어떤 팬심에서 제가 사실 그렇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큰 빅팬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빅팬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느낌은 뭐냐면 이 마스터피스를 괜히 건드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좀 어느 정도 동의하게 돼요. 왜냐하면 물론 그 색채가 전혀 다른 영석이와 친해오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해서 네. 새로운 조제의 인생 이야기를 2020년판을 보여주는 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개연성이 확보되는 부분은 되게 떨어진다라는 걸 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둘이 사랑에 빠진 거지? 얘는 얼마든지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네. 그렇다고 누군가를 막 구원해야 한다는 컴플렉스 그런 캐릭터도 나타나지 않는데 얘가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빠지는 걸까?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을 때는 네. 그게 곧 자신의 어떤 만족감이 되거든요. 네. 그 만족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 성취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네. 구원자 컴플렉스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한지민 씨한테 이렇게 막 매력을 느껴서 매료되고 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걸까에 대한 즉 친해오의 캐릭터 즉 영석이란 캐릭터가 쉴드는 가능한 행위에 대한 쉴드는 가능한데 네. 이 사람의 심리적인 입체적인 캐릭터 구축이 전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석이가. 네. 근데 그 영석이가 안 된 이유는 조제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렇죠. 제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원작과 자꾸만 대비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제가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여자지? 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한국판 조제의 개연성 부분을 얘기한다면 한국판 조제의 개연성이 예를 들어서 일본판 조제가 아니라 다른 여타의 멜로드라마를 비교한다면 그 개연성이 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종환 감독의 매를 번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판 조제를 리메이크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일본판과의 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는 뭐 본인도 예상하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본판 조제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일 거고 그건 사실 뭐 본인이 기대치를 되게 높게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원작자들이 뭐 그거는 관객들에게 원작을 뛰어넘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창작자가 오롯이 짊어져야 될 하나의 뭐 비평의 일면이겠지만 그냥 영화로만 봤을 때는 저는 뭐 그 개연성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너무 너그러운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다른 영화와 비교했을 때는 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런 또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굳이 츠네오라는 과거 캐릭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전 본 거죠. 그냥 영석이라는 인물은 새로운 인물을 만약에 본다면 2020년에 만난 그쵸? 새로운 인물로 본다면 이거를 뭐 비난받을 정도의 개연성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일본판에 비해서는 조금 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점은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개연성의 여러 측면들이 그 남자 캐릭터의 결핍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 캐릭터의 단점, 문제점들, 물론 뭐 조제도 마찬가지지만 2005년까지는 우리가 이게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결핍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적이 우리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결핍들,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것, 그런 톱니가 빠진 바퀴의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 네. 예를 들면 저는 반쪽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반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느 틈에 잘 안 써요. 그쵸? 지금은 우리가 내가 동그라미 반쪽이고 너도 동그라미 반쪽인데 우리가 만나서 하나의 동그라미를 이룬다. 결핍을 서로 채우면서 하나의 원을 이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도 동그라미고 너도 동그라미인데 이게 겹쳐지는 게 이 교집합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그치. 겹쳐지는 만큼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야. 라는 쪽으로 사랑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지금의 이 한국판 조제는 사실 되게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조제는 지금 뭐 전동 휠체어도 타고 뭐 제가 아까 뭐 허언증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쪽으로는 조금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여러 가지 뭐 할머니한테 의지하는 부분도 좀 적은 건 맞고 나름대로 뭐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 완전한 원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죠. 나름대로의 이지러진 그런 동그라미 하나와 영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좀 서투르지만 그런 동그라미 하나가 만나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15년의 시차는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오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가치관,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부분을 역시 좀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2005년도의 사랑관이랑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바뀐 것들이 있는데 게다가 2020년 한국의 현실을 이 영화 안에 조명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넣어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춘의 사랑 이야기를 나름대로 리얼하게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뭐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피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예전처럼 그런 어떤 뭐 막무가내 캐릭터처럼 트네오의 그런 걸 빌려와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의미 없는 리메이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등을 맞대고 그치. 같은 지점에 서 있어요. 근데 등을 맞대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1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이 책임감 없는 그때 게다가 2005년 일본 내에서의 젊은 남자의 철부지 현실을 지금 2020년에 한국에 그대로 끌어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그쵸. 진짜 그거야말로 의미 없는 리메이크죠. 지금 친해오를 굳이 원우 씨 말씀처럼 친해오와 영석이를 굳이 비교하지 않는다면 사실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건 이 원작을 통해서 관객들이 네. 느꼈던 감상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서는 그 뭐 캐릭터가 이렇게 다르다. 이 캐릭터가 입체적이지 못했다. 네. 즉 아까 그 영석이 같은 캐릭터가 힘을 내려면 네. 이건 너무 깊이 제가 주문하는 거지만 네네네. 지금의 그 똑같은 친해오의 모습을 옮기라는 게 아니라 네네. 영석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관객에게 더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 진짜 그리고 영석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구축됐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그냥 쉴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벽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의 성격이 그냥 착한 애예요. 그냥 예의 성격이 착하고 잘생긴 애고 취업하고 싶은 그냥 일반적 청춘이지만 네. 이 사람이 도대체 갖고 있는 원래 히스토리는 뭐야? 인간에 대한 내면의 층위는 오히려 얇아진 것 같은 거죠. 얕아진 것 같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김종관 감독이 이거 극본도 쓰신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그 고민이 좀 적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감히 영화를 보면서는 이분은 서사나 어떤 시나리오의 탄탄함보다는 영상미가 조금 더 능력치가 높은 분일 수 있겠다. 그건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네요.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정도 평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호우 시절.